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자분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그 내용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이 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는가. 둘째, 그렇다면 이것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보면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국회에 통과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 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많은 기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김종인 위원장이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 그건 개인 생각이다. 그리고 그 양반의 그 생각은 이미 1987년 현재 헌법을 갖다 개정할 당시 민정당 집권여당이던 민정당 측 협상 개헌 여야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경제 민주화 부분을 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김종인 박사인 건 사실이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도 이제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119조인가요? 거기 그 2항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결국 경제 민주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게 하여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이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리도록 만든 것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생각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 양반의 소신인 건 사실이다. 그 양반의 정치 철학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 힘의 당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아니, 그동안 그 부분,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사를 갖다가 내미니까 아주 반색을 하고 반기고 있습니다. 아주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 국회, 이 2020년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법안을 갖다가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 개정안을 갖다가 법을 개정하려면은 최소한 비록 104석에 불과한 국민의 힘입니다만은 안에 치열한 내부 논의 과정이 있는 가운데 당론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또 어느 기자분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만약 그것이 저 보면은 당론화 과정에서 만약 부결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좀 머쓱해지는 게 아닙니까?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당의 문제인 것이다. 왜냐?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미 저 14일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14일 보면 그 경제지, 그러니까 경제 전문지들 그 이제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바로 공정경제 3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가장 화들짝 놀랐던 것이 사실은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입니다. 경제 6단체들이 좀 화들짝 놀란 가운데 15일 보니까 권태신, 저 전경련 부회장, 상금 부회장이죠. 권태신 부회장이 좀 화들짝 놀라서 국회에 달려와서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려 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은 그들로 봐서는 공정경제 3법이라 얘기할 수 있겠으나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는 기업 옥죄기 법이다. 기업 때려 죽이기 법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면은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김병준 전 비대위 위원장,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공히다 보면은 반대 의사를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의 이제 중진 의원들조차도 뜨악한 표정으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민주당이 흔한 얘기로 노조의 입맛, 민주노총의 입맛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려 하는데 왜 보수 정당인 우리가 앞장서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대로 그 조목조목을 갖다 살펴보면은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면 이런 거죠.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일정 부분 우리나라 좀 재벌 기업, 대기업도 보면 일정 부분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 하나하나 보면 모르겠는데 이 개별 법안들을 갖다 쫙 나열해 놓고 보니까 가장 독한 법.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쓰는 뭐 요만한 법, 또 독일에서 쓰고 있는 배임죄 이런 것들 중에 이걸 다 합쳐 놓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더 이상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을 비롯해서 경제 6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기업이 기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기업이 그야말로 보면 이리저리 뭐 다중소송제니 뭐니 또 해외 투기 자본의 어떤 침입이니 이거 막는데 그거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데 정신 쏠려서 일자리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경제계를 주름 잡았던 학파가 바로 서강학파입니다. 남도구 또 김만재 비롯한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때만 해도 우리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경제 주도권을 쥐면서 결국 보면은 경제 관료들을 갖다 하나 둘 훈련시켜가면서 교육시켜가면서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갖다 일궈냈죠.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인물이 김종인 박사입니다. 김종인 박사도 교수는 서강대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주류인 미국에서 경제학을 한 것이 아니라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의 지도 교수는 소련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 교수를 통해서 처음에 김종인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 했던 것은 뭐냐면 중국 경제 관련해서 학위 논문을 쓰려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분배와 재분배의 문제에 관해서 박사학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김종인 박사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보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영역의 경제학을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을 갖다 담보해왔던 미국 월스트리트 중심의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이게 김종인 박사 그런 개인적 소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줄기차게 경제민주화. 근데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뭐냐니까 대원칙,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도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서 보면 허점이 생기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그 2항의 경제민주화 조치. 즉 뭐냐니까 자유주의 시장경제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거기에서 뭔가 보면은 뭐 조금 잘못된 부작용들이 나왔을 때 이 부작용을 갖다가 2항인 경제민주화로 하나 둘 좀 보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담았는데 김종인 박사는 이것이 보면 말과 마차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본인이 젊은 시절에 독일에서 그 당시 서독에서 공부할 때 소련 경제 전문가한테 배웠던 그것. 그러니까 일종의 소련식, 구공산당 구소련식의 사회주의 경제, 기획경제, 계획경제 여기에 천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가주의가 점점점 커지는 결국 보면 사기업의 개인의 창의성과 각 기업의 창발성은 갖다 위축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주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큼 이 김종인 박사는 동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죠.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보면 이 양반 김병준 위원장이 늘 특강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국가주의의 범람입니다. 국가주의. 그 당시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커피 자판기를 놓는 것조차도 정부가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이거는 난센스다. 그게 바로 국가주의다. 국가주의. 국가주의 극단 뭡니까? 자,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된다. 장발해도 안 된다. 자, 중고등학생 커피 먹으면 안 된다. 자, 기업은 뭐 하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뭐 중국식 경제 시스템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좌파, 즉 민주당의 그86 운동권이라든가 그 좌파 이념에 푹 젖어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식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갖다가 존경하는 듯 바라보는 것, 저는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른바 언필칭 보수 정당이라는,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갖다 지켜왔다는 국민의힘, 그 전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할 거 없이 공화당, 보수의 가치, 또 시장을 믿는 시장과 시민의 힘으로 기업을 갖다가 일정 부분 규제해 나가고 자기 스스로 교정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가 모토로 삼는 우리 헌법의 정신하고 맞는 거죠. 근데 결국 시장도 믿지 못하고 국민도 믿지 못하고 시민도 믿지 못하고 결국 우리 운동권 출신의 파워 에리트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정확히 하면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또 정부를 사나이 끌고 있는 바로 그 운동권, 이들이 정해주는 대로 기업도 따라와야 돼 하는 순간 대한민국, 결국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결국 우리 일자리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만드는 바로 그 핵심적 역할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 거위 목에다가 목줄을 감고 땡기고,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배 갈라서 알 빼고, 이래서야 그래도 20세기 민주주의와 다음에 고도 성장을 통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던 경제 기적을 일구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르겠어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176석 플러스 알파, 왜? 지금 범여권이 지난 4.15 총선 때 얻은 표수가 딱 190석입니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열린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딱 좌파 내지는 범여권이 190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6석이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자신들 마음대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력화 시켰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나마 범야권 110석밖에 안 되는, 지금 국민의힘 104석, 무소속 3석,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3석, 딱 110석입니다. 이 110석이 그래도 그나마 아우성을 치고 때로는 대안을 내고 때로는 저항도 하고 이래야만 그야말로 마구잡이 독주하는 그런 범여권, 대법 박으려는 범여권의 발목을 그나마도 조금 주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의원은 아니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58명의 초선 의원들, 마치 유치원 학생 마냥 김종인 위원장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공정경제 3법 나는 찬성이다 라고 질러버리는 순간 그 이후에 몰려올 후과, 후폭풍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책임질까요? 김종인 위원장?
아마 내년 되면은 툴툴 털고 나가면서 딴소리 하시겠죠. 지금이라도 당론화 과정에서 의원총회에서 밖에 마침 보니까 김병준 전 위원장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이야기인데 이제 당 내에서도 할 말은 하십시오. 마침 보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어떻게 보면 김병준 위원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더군요. 좋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격론을 벌려서 그 역동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자 재벌 때려잡다는데 아니 뭐 이재용이 때려잡고 저 조현민이 때려잡고 조현아 때려잡자는데 뭐 반대하느냐, 이게 감정적으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용이 됐던 조현아가 됐던 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건 또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기업이라는 법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과 법인의 그 차이를 갖다 분명히 구별해주기 부탁드립니다.